네, 안녕하세요. 허쌤입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단어는 뚝이라는 부사입니다. 뚝이라는 표현은요, 한국어에서 자주 쓰는 의성어이기도 하면서 의태어이기도 한데요. 이 뚝이라는 한 글자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부사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뚝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사전에서 이 뚝이라는 표현을 찾아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. 뚝 1, 뚝 2 이렇게 나오는데요. 먼저 이 뚝 1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 뚝이라는 표현은요, 쉽게 생각하시면요, 뭔가 좀 무겁거나 아니면 물방울 같은 거 있죠. 물방울. 그런 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는 그 모양 아니면 그 소리를 우리가 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뚝 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떨어지다입니다. 떨어지다. 뚝 떨어지다. 예를 들면 뭐 건물 위에서 박스가 상자가 뚝 떨어졌어요. 이럴 때 뭐 하늘에서 뭐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.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그리고 또 제가 물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도 쓸 수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눈물이 뚝 떨어지다. 눈물 있죠. 눈물이 뚝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모양 아니면 이렇게 정말 물방울이 떨어져서 나는 그 소리 있죠. 그걸 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피도 사실 그 물방울 중에 하나죠. 근데 피가 떨어질 때 좀 약간 묵직하게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.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. 뭐 다쳐서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.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코에서 코피가 뚝뚝 떨어졌어요.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 뚝 첫 번째 의미에서 뚝 1에서요. 또 사전에서 다른 의미는 뭐냐면 뭔가 길고 단단한 것이 나무 같은 거 있죠. 그런 것이 이렇게 부러질 때 나는 소리 아니면 그 모양을 우리가 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나무가 갑자기 바람에 뚝 부러졌어요.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 우리 뼈가 아주 단단하죠. 딱딱하죠.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부딪혔어요. 그래서 팔이 뚝 부러졌어요. 그죠?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. 뼈가 부러졌어요. 뼈가 뚝 부러졌어요.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뚝 1의 의미는요. 약간 눈에 보이는 거. 그죠? 좀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. 뭐 무거운 것이 떨어져요.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요. 그럴 때 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부러져요. 뚝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뚝 1이 있고요. 그렇죠. 두 번째 뚝 2는요. 사전에서 보시면요. 약간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소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. 그 모습, 모양을 나타내는 한국어에서는 의태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모두 의태어예요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의미를 조금 이해해 보시면 이 두 번째 뚝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뭔가 연결돼 있는 것, 연결돼 있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무엇, 그죠? 그거를 우리가 갑자기 그만 할 때, 그럴 때 우리가 이 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. 제가 요즘 우리 애기한테 정말 많이 쓰는데요. 뚝! 이렇게 말하면요. 네. 울다라는 행동 있죠? 계속 울어요. 으아, 울죠. 그죠? 그럴 때 뚝! 이렇게 하면은 그만하다라는 의미가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울음을 뚝 그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. 울다 계속 울어요. 계속되는 일이죠. 그렇죠? 지속적인 일에서 그만하다. 울음을 뚝 그치다. 예를 들면 우리 아기는요. 제가 아기가 막 울고 있을 때 제가 사탕 먹을래? 라고 하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.
이렇게 말할 때 뚝 그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. 그렇게 울음처럼 뭔가 지속되는 것, 어떤 식당에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.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. 손님들의 우리 그럴 때 발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. 그런데 위생에 관련된 더러운 음식을 다시 사용했어요.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. 그래서 다시는 손님들이 안 가요. 이제 손님이 없어졌어요.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소식 계속 나랑 SNS 연락을 했어요. 아니면은 전화를 자주 했었어요. 소식이 계속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소식이 갑자기 없어졌어요. 이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. 그럴 때 우리 소식이 뚝 끊어지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. 소식이 뚝 끊어졌어요. 요즘 그 사람의 소식이 뚝 끊겼네요. 끊어졌네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그 위에서 아래로 뭐가 떨어질 때 그럴 때 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. 그쵸?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. 뭔가 추상적인 개념인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모두 이 뚝을 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성적이 막 좋았어요.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 이후로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이럴 때 뚝은요, 그냥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, 빠른 속도로 라는 의미가 들어가요. 그래서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. 아니면 어떤 가수의 인기가 많았는데 뚝 떨어졌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, 그쵸? 날씨 11월이 되니까 12월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. 그죠? 갑자기라는 표현하고 잘 어울려요.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. 그쵸?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가보면요, 우리가 뭔가 어떤 태도에도 이 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. 태도. 예를 들면요, 다른 사람한테 뭔가 뚝 이렇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? 네, 뭔가 거절하거나 싫어요 라는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있죠. 우리 깔끔하게 말하는 느낌? 이렇게 제가요 죄송한데요 좀 바빠서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.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그럴 때도 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뚝 잘라서 말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. 뚝 잘라 말하다. 네, 그리고 또 뚝 잘라서 거절했어요. 그쵸?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뚝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하고 잘 어울린다 그랬죠. 우리가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떨어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. 예를 들면 이번 달 용돈이 뚝 떨어졌어요. 다 써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뚝 떨어졌어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, 집에 쌀을요 다 먹어버렸어요. 그래서 없어요. 집에 쌀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인데요. 예를 들면 뭔가 거리가 이렇게 있을 때, 예를 들면 친구하고 같이 걷다가 친구하고 싸웠어요. 그래서 친구랑 뚝 떨어져서 걸었어요. 멀리,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 마음적인 거리가 멀어도 뚝을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친구랑 사이좋게 걷다가 싸워서 우리는 뚝 떨어져서 멀리서 걸었어요. 이렇게 말할 때 뚝 떨어지다 할 수 있고, 또 우리 집은요 도로에서, 자동차가 다니는 길, 도로에서 뚝 떨어져 있어서 좀 조용해요. 이렇게 말할 때도 이 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. 이 뚝은 정말 많이 쓰이죠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,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뭐가 떨어질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. 눈물이 뚝 떨어지다, 물건이 뚝 떨어지다. 그러다가 이제 또 뭔가 이런 딱딱한 것이 부러졌을 때, 그렇죠? 나무가 뚝 부러졌어요. 뼈가 뚝 부러졌어요. 거기에서 확장되어서 이 연결되는 무언가 있죠. 연결되는 것들이 갑자기 그칠 때 울음을 뚝 그치다. 울음을 뚝 그치다.
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, 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성적이 뚝 떨어지다, 기온이 뚝 떨어지다, 그쵸? 또 인기가 뚝 떨어지다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. 어떤 태도, 단호한 태도를 말할 때 뚝 잘라서 말하다 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뚝 떨어져서 걷다, 아니면 우리 집이 도로에서 뚝 떨어져 있어서 조용해요,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 이 뚝의 느낌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